안녕하세요 친구. 이번에는 최고의 액션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이 정원으로 돌아온 슈퍼 에이전트의 딸을 납치한다면 프랑스에 막 도착한 두 명의 미국 소녀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다. 깡패들은 두 소녀를 납치하기 위해 집으로 갔다. 키미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납치되기 전에 깡패들에게서 본 신원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액션 영화를 함께 보시죠. 라이언은 사랑하는 딸 키미를 위해 정성스럽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생일 파티에 그 꾸러미를 가져왔다. 그의 전 아내는 부유한 사업가와 재혼했다. 그의 선물은 계부가 소녀에게 준 아름다운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아는 조금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앨범 원스 어폰 에이 타임을 검토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세 명의 친한 친구가 라이언의 은퇴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다음날 라이언은 방송에서 젊은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임무를 마쳤다. 어린 가수의 공연이 끝나면 키미가 전화를 걸어 밥을 먹자고 했다. 팬들이 몰려와 혼란에 빠졌다. 라이언은 소녀를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려는 암살자를 만난다. 리안은 그를 데려가 소녀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녀는 리안에게 감사를 표하고 딸이 전문 가수가 되고 싶다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딸과 약속 장소에 갔다. 그는 그의 전 부인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전 아내는 그녀의 친구가 키미를 파리 여행에 초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국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리안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의 전 아내는 딸의 삶을 조종한 그를 비난했다. 라이언은 전처의 집에 갔다. 그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딸을 보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리아는 그녀에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국제전화를 주었습니다. 키미는 아버지가 그녀를 놓아주기로 동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피해야 할 곳도 꼼꼼히 적어서 공항까지 데려다 줬다. 그녀가 남기고 간 지도를 읽고 그는 표시된 위치를 보고 전처에게 물었다. 그녀는 밴드를 따라 유럽 전역을 여행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파리에 막 도착한 한 용감한 남자가 주도적으로 두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을 베드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두 소녀와 택시를 공유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피터가 두 소녀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아만다의 말을 통해 그는 그 집에 두 명의 소녀만 살고 있고 그들의 친척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층 아파트의 위치도 알려줬고 나오자마자 공범들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사냥한 두 마리의 새로운 먹이를 알렸다. 두 소녀가 집에 갑니다. 위험할 줄도 모르고 즐겁게 춤을 추기도 했다. 비행기가 착륙한 것을 알지만 키미는 여전히 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리아는 키미에게 전화했지만 음악이 너무 커서 듣지 못했습니다. 키미는 몸을 돌려 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보고 전화를 받기 위해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두 남자가 아만다를 납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키미는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 물었다.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전화기를 하이브리드 녹음기에 삽입했습니다. 그녀에게 밖으로 뛰쳐나와 침대 아래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들을 잡았다면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510초 동안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소리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납치범이 방에 들어왔다. 그들은 모든 곳을 검색합니다. 김은 아빠가 들을 수 있도록 전화기를 더 가까이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녀를 발견하고 그녀를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리아는 깡패가 딸을 데려가는 소리를 듣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키미는 납치범에 대해 설명하며 소리쳤다. 라이언은 납치범들에게 타오가 당신을 찾아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납치범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그에게 행운을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서를 찾기 위해 즉시 전처의 집으로 갔다. 그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 범죄자들이 아마니어를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차우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여성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합니다. 대상은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어린 소녀입니다. 리아는 그것을 알아내는데 96시간이 있습니다. 곧바로 파리행 비행기를 탔다. 사용 가능한 주소에 따라 리안. 누군가가 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는 벽을 넘어 방으로 들어갔다. 소녀들의 가방은 여전히 방에 흩어져 있었다. 라이언은 딸의 여행을 보기 위해 킴의 카메라를 들고 남겨진 흔적을 따라간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속 피터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그는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맛있는 먹이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오래된 게시물, 택시로 이동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라이언이 왔다. 그는 그를 차에 태웠다. 궁금해서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곧바로 택시를 타고 피터를 쫓았다. 그는 다리에서 뛰어내려 땅에 부딪혔고 트럭에 치였습니다. 중요한 리드가 끊어졌습니다. 리아는 프랑스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오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제 그는 보안국의 부국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에게 떠나라고 조언했고 그는 또한 그를 따라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리안은 아만이 번역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찾았다고 이적으로 매춘부를 방해하여 경비원이 나타나도록 유인합니다. 물론 그 후 한 남자가 그를 마주하기 위해 왔습니다. 리안은 재빨리 그의 옷깃에 도청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라디오를 가지고 도청 장치의 신호를 수신한 다음 통역사에게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일을 마치자 라이언은 아만이 사전을 들고 떠났다. 도청된 정보에 따르면 리안은 인신매매범의 기지를 찾았습니다. 안에 섞인 차, 리안은 키미를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수색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약을 주입한 어린 소녀들만이 중독되어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공항에서 입었던 니들 셔츠가 보였다. 그는 소녀에게 셔츠를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다. 그 소녀는 마약에 너무 취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깡패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총소리가 밖에 서 있던 깡패들을 뒤흔들었다. 리안은 소녀를 차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깡패들은 총을 사용해 라이언 씨의 차를 쏘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는 차를 속여 절벽 위로 밀어냈습니다. 또 다른 차가 나란히 다가와 라이언을 향해 총을 쏘았다. 추격전이 벌어졌고 리안은 바퀴를 사용하여 먼지를 뒤에 있는 차에 밀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의 보안실을 뚫고 추락했다. 나는 차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빨간불에 꼬리를 잘랐다. 그녀를 데려가 익숙한 호텔로 가는 다른 차로 갈아타세요. 그는 소녀에게 곧 일어나도록 약을 주사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 깡패들과 싸운 후 라이언은 딸을 극도로 걱정합니다. 보안부 국장은 다음날 아침 약속을 잡기 위해 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었다. 라이언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검거를 위해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전화로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있은 후 그는 리안 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호텔로 돌아와서 그가 구한 소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문이 있는 집에서 키미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곳으로 끌려갔다. 그 소녀는 그 집이 베라이 거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소녀의 말에 라이언은 집으로 갔다. 내부에는 2명의 경비원이 있습니다. 보안부국장의 비디오 카드를 가져오십시오. 라이언은 리더를 만나기 위해 잘한다. 여기에서 그는 키미가 남긴 설명과 일치하는 문신을 한 깡패를 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정부의 사람인 척하며 깡패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리안이 실제 정부 요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번역할 아마니 종이 한 장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키미가 체포되었을 때 전화로 그에게 말한 것과 같은 목소리로 행운을 빕니다라고 적힌 이름이 적힌 종이를 다시 읽으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키미를 납치한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곧바로 라이언이 나타났다. 내가 당신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깡패들의 칼을 사용하여 그들을 처리하고 총으로 다른 사람들을 쏘십시오. 변장하기 위해 시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는 모든 깡패들을 차례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계속해서 키미를 찾기 위해 방마다 돌아다녔다. 그는 한 방에서 아만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문을 위해 지도자를 다시 데려오십시오. 깡패는 여전히 고집이 세다. 처음에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나 3차 감전 이후 자백을 해야 했다. 키미는 여전히 순수함으로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어린 소녀는 베냐민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리더를 감전사했다. 깡패 뒤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지방정부의 보호입니다. 라이언은 보안 차장인 친구를 찾으러 간다. 라이언을 보자마자 그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는 것이 두렵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총을 찾아 싱크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의 무식한 아내는 환영 테이블까지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리안은 빨간문 집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친구가 총을 꺼내 그를 겨누게 만들었습니다. 리안은 벤자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묻고 싶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자벨은 두려워 울었습니다. 라이언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아이자벨이 팔을 쏘고 백신은 벤자민이라는 이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리안은 그에게 큰 뺨을 치고 벤자민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를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는 파티를 여는 것 같다. 여기에서 리안은 경찰 카드를 사용하여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베냐민이 비밀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이언은 따라가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보았다. 그는 경비원에게 그것을 처리한 다음 웨이터 리안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웨이터로 변장한 다음 손님의 경호원을 대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처녀 소녀들은 점차 상품으로 경매에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키미입니다. 리안은 키미에게 입찰하기 위해 그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리안은 사람들을 데리러 갑니다. 그는 도둑에 의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리안은 지하실에 묶여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라이언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이 키미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저 딸을 다시 데려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어린 소녀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라이언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떠났다. 한 남자가 밧줄로 MR
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라이언은 역습, 항상 앞뒤 두 사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를 사용하여 스프레이하고 다음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허리가 땅에 떨어졌다. 리안은 다른 사람의 총을 잡고 그에게 겨누고 쐈습니다. 총소리가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가 구경하게 만들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총에 맞아 죽었다. 리안은 벤자민에게 다가가 어깨에 총을 쏴서 키미가 어디에 있는지 공개했습니다. 키미는 항구에서 하얀 배에 실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송 프로세싱 벤자민. 그는 즉시 차를 따라 항구로 갔다. 그들은 막 기차를 타고 떠났다. 라이언은 차를 몰고 기차를 쫓았다.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그는 반대 방향으로 돌진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배가 지나갈 다리에 도착한 라이언은 배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각 이름을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이 갱스터들과의 총격전에서 리안은 총알을 맞았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라이언을 이긴 사람이 칼을 휘둘렀다. 경호원을 처리한 후 리안은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패디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키미는 어머니와 재회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키미는 리안을 껴안고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리안은 그녀를 그녀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 유명 가수를 만나기 위해 그녀를 데려갑니다.